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의 부장들 회의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회의에서 방송부장을 맡고 있는 도부장 도지은입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 고른 자켓색처럼 빨간불을 시장이 켜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어제 하락폭을 다 만회하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에 시장이 반등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반도체 톱2 두 개의 종목이 이끌어주면서 시장을 방어해주는 모습인데 앞으로 계속해서 산타랠리까지 빨간색으로 시장이 물들 수 있을지 회의를 통해서 자세한 종목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저희 서경의 부장들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혹은 서경의 부장들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면 된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회의에 참석해주신 부장님들 모두 소개를 드려야 될 텐데요. 이주현, 허반석, 민경철 부장님 모십니다. 부장님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들과 함께 오늘도 즐겁고 신나는 야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텐데 먼저 우리 테마 부장님이신 이 부장님 그리고 산업부장 허 부장님 민경철 위원님은 상한가 부장님 이렇게 각 부서를 담당하고 계시죠. 저도 방송 부장이고요. 4명의 부장들이 펼치는 진짜 주식 토크쇼 시작을 좀 해볼 텐데 어제와 달리 시장이 좀 올라와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에 오늘의 발제자 누구시죠? 네, 접니다. 네, 오늘 상한가 부장님이신 민경철 부장님이 또 발제자시기 때문에 네. 오늘 시장 브리핑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시장 브리핑에 앞서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인사를 한 번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났는데 오늘은 상한가를 2종목 잡아낸 우리 쌍두마차 민경철 전문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점점 그 별명이 길어져요. 네, 쌍두마차까지. 네, 상한가를 2개나 잡으셔서. 네, 뭐 상한가를 2종목 잡았다 했으니까 이제 상두 해가지고 생각나는 단어가 마차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어찌됐건 이제 쌍두마차라는 타이틀을 네. 잡았는데 이제 노래 가사에서 제가 계속 네. 강조해드리는 노래가 노래도 부르나요? 상상에 상상을 더해서 이런 노래가 요즘 또 유행이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또 상한가를 잡았고 또다시 상한가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릴 수 있도록 또다시 오늘 긴급하게 로봇 2탄 발제를 또 준비했습니다. 네. 그래서 로봇 관련주로 제가 지난주에도 로보티즈 상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안겨드렸고요.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SPC 스탬스라는 종목도 제가 지난주 월요일 대시세 초입이다 라고 저격해서 종가 베팅했고 오늘 또다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주에도 상한가, 오늘도 상한가를 기록한 로봇 관련주들 앞으로도 우리 상한가를 잡고 싶다면 서경의 부장들 2탄 로봇 관련된 이슈 끝까지 추적하셔가지고 관심 종목들 우리 부장님들의 그런 노하우들 전부 다 전수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시장 얘기 물어보셨는데 그렇죠. 네, 오늘 시장 봐주시죠. 네, 오늘 시장은 첫 번째 로봇 관련주가 강세였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 증시가 오미크론 확산에 대한 우려 그리고 인프라 예산안 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우리 불확실성 때문에 전방위적으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었던 마이크론도 마이너스 1%대 낙폭을 보였는데 장 끝나고 실적을 발표했는데 그 마이크론의 실적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시간외로 플러스 5% 급등함에 따라 제가 마이크론이 시간에 5% 폭등하면서 직전의 고가를 돌파 시도하는 추층자를 만들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반도체 지수에 대한 반도체 업종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살아나게 될 것이다라고 장전에 이야기를 들은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로봇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였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어떻게 보면은 신규 확진자가 일요일 기준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찌됐건 신규 확진자가 월요일 기준으로 해서는 줄어들었다라는 이슈 때문에 이제 코로나 관련주들이 오늘 하락한 좀 종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반도체 관련된 이슈들, 반도체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좋았고 로봇 관련된 이슈들도 지난주 월요일에 시작된 그 테마가 이번 주에도 좀 강력한 좀 시세 분출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제 오늘 시장은 뭐 약간은 반도체와 로봇 이끌었고 코로나 관련주들 조금 전방위적인 좀 조정을 받게 됐다라는 좀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올랐던 테마와 그리고 또 약세를 보였던 테마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정말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쫙 이끌어주면서 오늘 상승이 좀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코로나19 관련주들은 약세를 보이는 하루였습니다. 더불어서 아까 뭐 회의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저희 잠깐 오프 더 레코드로 했던 이야기에 따르면 게임주
이슈들도 좀 시장에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관련돼서 오르는 테마군들이 있는 반면에 약세를 보이는 테마군들도 있었다. 정리를 해드렸고 그 안에서도 로봇으로 다루었던 종목들 중에는 내가 상한가를 2개나 보냈다. 이야기를 또 야무지게 어필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국내 시장 내에서는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 테마군들이 각각 있었는데 혹시 지금 민경철 우리 부장님께서 해주신 브리핑 내에서 그 이외에 혹시 시장에서 봐야 될 것들이 있다면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 부장님께서는 산타랠리 아까 제가 이야기를 살짝 했거든요. 근데 지금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은 좀 부정적이에요. 국내 시장 산타랠리는 좀 힘들 것 같다 이런 이야기인데 지수 흐름은 좀 양호합니까? 뭐 시장 조정 나오면 항상 안 좋다라고 언론에서 나오고 네. 또 반등 나오면 또 좋습니다라고 얘기 나오는 게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크게 그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저는 산타랠리 별로 그렇게 못 겪어본 것 같아요. 이제 오랜 시간 시장이 있었지만 그러게요. 네. 12월 달 되면 사실 양도세 문제 때문에 시장이 그렇게 좋았다. 막 정말 산타랠리라 뭐 썸머랠리다 뭐 랠리라고 할 만큼 그 정도의 막 시세가 막 나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그래서 물론 좋았던 경우들도 있었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일단 시장은 지금 전반적으로 사실 썩 좋지 않은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글로벌 증시, 그러니까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뭐 주제로 생각을 해보면 이제 금리 인상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 한다라고 하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선반영돼서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흐름이 계속 나와지는 것 같고 뭐 오미크론 변이가 미국에서 확산세 굉장히 좀 크게 지금 번지고 있는 부분도 네, 맞습니다. 문제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금리 인상은 경기가 탄탄해졌다, 좋아졌다라는 신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상승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바이러스도 사라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좀 지금 시장을 짓누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적인 부분도 사실 썩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제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다우존스나 S&P 500보다도 지금 흐름이 조금 안 좋은 상태로 내려와 있는 모습이고 다만 아직 추세적인 부분에서는 저점 구간을 이탈한 건 아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이제 반등은 좀 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반등이 나왔어요. 지금 요 며칠 국내 증시 흐름이 약간 선반영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뭐 오늘 장중에도 미국 선물 시장 괜찮은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뭐 오늘 반등 나와준다라면 딱히 그렇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다만 지금 다우도 그렇고 S&P 500도 그렇고 이제 전저점 구간이거든요. 독일도 그렇고요. 깨고 내렸을 때는 심히 좀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해놓고 좀 시장을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뭐 보유한 현금 있다면 좀 아껴두시고요. 조금 더 시장 흐름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우리나라 시장은 기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지금 2,900 뭐 박스권 하단, 네. 3,050포인트 박스권 상단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이거를 주유소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렸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네. 도너리스탁에서는 이제 차트로 보는 시황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네. 코스피가 이제 11월 달에 이렇게 그 2,900을 한번 확 깨고 내렸다가 이제 반등이 나왔잖아요. 아마 그때 제가 주유소에 나와서 이제 얘기를 드렸던 것 같은데 요게 이제 지금 요런 형태로 나중에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라고 한 11월 달에 한 요쯤 이야기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요렇게 이제 만들어지면 이게 이제 우리가 기술적 분석하는 사람들 다들 알고 있는 역헤드 앤 숄더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점 구간에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에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좀 좋은 긍정적인 신호로 우리가 볼 수 있겠다. 왜냐하면 2,900을 일단 이탈시켰다가 회복을 시켰기 때문에 요 이탈됐던 구간을 머리로 본다라고 하면 이런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이제 시나리오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뭐 얼추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2,900포인트만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패턴대로의 흐름이 좀 이어질 것 같고 네. 보통 이제 역헤드 앤 숄더가 나오면 우리가 이제 우측각에서 공략을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우측각이라는 부분이 바로 이런 구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점 구간에서 좀 매수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위치긴 하지만 굳이 우리가 먼저 들어가서 발을 동동 굴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흐름이 이렇게 딱 잡힐 때 네. 그때 매수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 늦지 않다. 그리고 최대한 박스권 하단 자리에서 공략을 하면 손절도 짧아지고요. 그 다음에 상단까지 이렇게 좀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여유를 가지고 시장을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대내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는 미리 좀 매를 맞는 국내 시장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차트로 보는 시황 이야기를 또 짧게 해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좀 확인을 하고 저희는 매수를 해도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전략까지 덧붙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현금 이야기를 살짝 하니까 우리 산업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현금도 좋은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허 부장님 혹시 겹치지 않는 선에서 오늘 시장 시황 이야기 할 거 앞서서 있을까요? 많은 말씀들을 해주셨고 네네. 패턴 속에서 용기를 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전부터 공포 구간에서는 용기를 내자 또 말씀을 드렸고 그 이전에 주의 구간에서 고점에서는 주의를 그리고 저점에서는 용기를 내자라는 말씀을 드렸고 차트를 열어놓고서 늘 9월 달부터 방송에서 말씀을 드려오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을 심하게 훼손시키지 않는 한 이 추세대로 지수는 우상향 추세를 그려 나갈 것입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경기 확장 국면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 중간중간 오미크론이라는 변수, 코로나19라는 변수, 공급망 병목 현상이라는 변수 여러 가지 변수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너무 심각하지 않는 선에서 이 추세는 유지될 수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서서 차트를 좀 말씀을 해주셨죠. 패턴 속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거래일 중에서는 2,960포인트 언저리가 또 한 번에 지수 저점으로 좀 나오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분봉 차트입니다. 코스닥 분봉 차트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추세선들이 완성되어 갔던 모습들이 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적 분석들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서 용기를 내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관찰을 해 나가시는 분들은 이곳에서는 그래도 분할로 용기를 내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또 반복해서 드립니다. 최근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말라 있습니다. 말라 있는 부분을 약세장 진입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연말에 대한 일부 위험 회피로 볼 것인가 그 부분은 판단을 하시되 그래도 차트상 패턴상 저점 구간에서는 용기를 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두려울 때 용기를 내고 그리고 좀 미리 모멘텀 투자 레터는 1월을 좀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 1월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드리자면 연초 랠리가 나올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할 수 있겠죠. 그 환호 속에서는 또 다시 먼저 두려움, 주의를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나하나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공포감에만 떨고 있을 때가 아니라 내년도 수익을 위한 준비를 차곡차곡 하시되 패턴 속에서 용기를 내는 그러한 구간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패턴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말자라고 저희 허 부장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의 이야기를 모두 들었는데 좀 이야기를 안 하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제가 옆구리를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부 부장님, 네. MPC라는 종목을 저희가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또 특징주 종목 중에 있네요. 이 종목이 지금 잘 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고가 기준 38% 넘는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네. 이거 어떤 이슈로 간 거죠? 이게 그때 11월 달에 저희가 무슨 얘기하다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아마 관련주가 이제 폐배터리 네, 관련주라서 맞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이야기하다가 나왔던 것 같아요. MPC가 이제 보면 영화금속하고 이렇게 그 투톱으로 이렇게 좀 움직였던 그런 종목인데 네. 그 중에서 이제 뭐 좀 대장급 영화테크네요. 영화테크하고 이렇게 폐배터리 관련해 갖고 이제 좀 엎치락뒤치락 했는데 조금 더 시세가 좀 강했었거든요. 기업 내용 자체가 일단 좀 저평가되어 있었던 게 있었고 내년에 이제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제 이 보통 스티로폼 사용해가지고 바다에 부위를 띄우는데 요게 이제 해양 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킨다 해서 MPC라는 기업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그 플라스틱 사출을 돼서 친환경으로 쓰는 그런 제품들로 이제 바뀔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랑 해서 이제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요게 사실 제가 지금
프로젝트 산타라고 해가지고 네. 그 산타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는군요. 그 연말에 딱 어울리는 방이죠. 한 달이 됐는데 사실 좀 힘들었어요. 이 때문에 조금 일찍 들어가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한 2차 매수까지 하고 분들 이 수익을 오늘 다 내고 나왔는데. 네, 축하드려요. 네, 이게 이제 뭐 좀 연말에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의미로 이렇게 했는데 수익이 나면 그쪽에 기부를 하기로 네. 한 방이었죠. 네네. 네, 그래서 프로젝트가. 요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됐는데 다행이네요. 상한가까지는 못 먹었어요. 이게 좀 되게 아쉽네요. 아쉽다. 네. 도움을 줄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네. 오늘 안 그래도 그 얘기를 했는데 상한가 먹고 그냥 좀 시원하게 이렇게 좀 쏠 수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도 드는데 아쉽네요. 네. 어쨌든 그래도 뭐 수익이 좀 크게 났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네. 만족하고 이 종목은 일단 보면 지금 신고가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보면 월봉 저항도 다 돌파를 했고요. 역사상 신고가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 대금도 어마어마하게 터졌고 개인적으로는 상따도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내일 추가적인 갭 상승하고 앞으로의 시세가 좀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 되면 이런 스티로폼 관련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있고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도 있고 기업 자체가 굉장히 좀 탄실해요. 그래서 한번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000원 호가는 일단 넘길 것 같다라는 거. 지금 9,470원 마감했기 때문에 10,000원 호가는 한번 넘길 것 같다라는 거 정도. 저도 뭐 얼마까지 올라갈지는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폐배터리는 뭐 지난번에도 저희가 얘기했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봐야 되는 섹터다. 2차 전지의 네. 성장과 함께 봐야 되는 부분이니까 관심 가져보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폐배터리 관련돼서 언급을 드렸던 MPC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가 기준 38% 넘는 상승률을 보였고요. 저희 이 부장님 같은 경우는 또 연말을 맞아서 산타방이라고 그래서 수익이 나는 대로 기부를 하는 프로젝트를 좀 하고 계셨는데 수익률이 잘 나서 마무리가 됐다고 하니까 좀 훈훈한 연말이 되지 않나라는 이야기를 더불어서 드립니다.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가 노란톡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요.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서경의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부장님과 함께 오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눌 본격적인 이슈로 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살짝 민 부장님이 이야기는 해드렸지만 어떤 내용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로봇2입니다. 로봇 관련주 광풍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을까 준비를 해주셨네요. 지난주에 로봇 시리즈에 이어서 2탄인 것 같은데 확실히 이번 주에 들어서도 로봇 관련주들이 들썩이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민 부장님 브리핑 해주시죠. 네, 일단 제가 로봇 관련주는 1탄에서 제가 포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봇 관련주에서는 상한가가 무조건 나온다. 제가 상한가의 부장으로서 상한가를 잡기 위해서 제가 발제를 지난주 화요일에 로봇 관련주로 진행을 해드렸고요. 그 결과물은 지난주에 로보티즈 상한가, 그리고 오늘 지금 SPC 스탬스라는 종목이 오늘 또 장중에 로봇 관련주로 종가 상한가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일주일 만에 상한가를 로봇이라는 섹터 내에서 두 종목이나 안겨준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주 화요일 저녁 방송에서 다뤘던 로봇 관련주들 전방위적으로 우리 방송 보고 매매를 진행하셨던 분들은 일정 수준 이상의 수익과 행복을 좀 챙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일단은 로봇 관련주들이 단발적인 이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삼성이 내년에는 걸어가는 데 조금 도움을 주는 로봇을 출시하고 2023년도에는 뭐 다른 기능을 로봇을 출시하고 또 2024년도에는 또다시 로봇에 대한 그런 제품들을 또 출시하게 될 거라는 그런 비공식적인 내부적인 그런 뭐 목표들 이런 이슈들이 또 전해지게 되면서 팀으로 승격했다라는 이슈뿐만 아니라 실제 제품 상용화를 내년에 앞두고 있다. 2023년도에 앞두고 있다. 2024년도에 앞두고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240조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여해서 어떤 기업들의 지분을 취득하게 될까, 인수합병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은 로봇 관련주 여기서 끝이 아니다. 우리 작년을 떠올려 보면요, 코로나 관련주들 많이 올라간 종목들은 몇천 %, 적게 올라간 종목들이 몇백 %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올해 연말 하반기 NFT 게임 관련된 P2E 관련된 종목들 많게는 수백 %,
정정하겠습니다. 적게는 수백 퍼센트, 많게는 수천 퍼센트의 시세가 만들어졌는데 그 대시세 분출의 초입이라고 한다면 로봇 관련주 아직도 지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좀 대시세 초입에 위치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셔야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후속 상한가 종목들 잡아낼 수 있다라는 취지에서 오늘 발제는 로봇 관련주 2탄으로 제가 발제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관련돼서 다른 부장님들께 처음으로 던질 만한 질문은 어떤 질문일까요? 화두를 좀 네, 던져주시면. 일단 저는 이제 로봇 관련주가 대시세 초입이라고 좀 이제 보고 있는 분석을 하신 상황입니다. 거죠. 하지만 네. 이제 로봇 관련주가 아무래도 좀 실적이 없다 보니까 우리 각 부장님들의 그런 검토 이게 긍정적으로 봐도 되는지 아니면은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좀 시각을 좀 다양한 관점에서 좀 공유를 받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게 메타버스, NFT, 그 다음에 뒤를 이을 것이 로봇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두 부장님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1탄에서도 자유롭게 좀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은 더 깊은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 부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죄송합니다. 허 부장님 말씀하신 줄 알고. 잠깐만요. 여기 네. 로봇 앉아 계시는 거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약간 인공지능이 좀 네. 떨어지는 지금 약간 로딩이 걸린 것 같아서. 네. 이래서 통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속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 로봇을 5G를 원격으로 넘어선 조종하려면. 금방 3G가 잡히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그래서 기지국 버벅댔네요. 건설이 중요한데 네. 기지국이 저는 좀 특검부의 부족한 다음에 또 뭘 생각하시나 이걸 또 이제 아니요, 사실 이제 240조면 태권부에 한 대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드는데, 뭐 진짜 로봇은 지난번에 이제 발제하셨을 때도 네. 긍정적으로 이제 말씀드렸고 분명히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길이 맞을 거예요. 뭐 미래지향적인 사업적인 부분이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인구를 대체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 로봇밖에 팩토리, 없다. 네. 그리고 로봇, 택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니까 방향성은 맞다는 말씀이시네요. 확실히. 네네. 그렇죠. 방향성도 맞고 지금 뭔가 딱히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이쪽 테마가 지금 주도 섹터, 주도 테마다. 그러니까 뭐 NFT나 메타버스가 한동안 이제 좀 강하게 움직였던 그런 테마라고 그랬죠. 하면 지금은 약간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뭐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하면 지금 당장 눈에 탁 띄는 테마는 로봇 테마 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러면 네. 테마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시작을 하면 보통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는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이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저 이제 그러면 시장에서 로봇 각광받는 3탄도 테마다. 제가 좀 준비를 해야 되나? 로봇 3탄도 네. 3탄까지 우려두시게요? 그냥 한 달 반 정도가 지속이 된다 하면 사실 이제 저희는 지난주 시작할 때 공략을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만약에 한 달 반 정도 이어진다고 하면은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걸 내가 바로 준비했다. 네. 보통 이제 시세가 이제 바닥에서 딱 출발하는 시점부터 해서 뭐 한 달 정도, 한 달 반 정도 이제 움직이는 경향이 보통 있기 때문에 테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뭐 주도 섹터라고 하기보다는 일단 테마적인 관점에서는 뭐 요게 한동안 더 이어질 거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오늘 사실 저는 유진 로봇이 네. 단일가 풀리면서 대장이었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한 20몇 프로까지 가는 거 보면서 로봇 테마들이 오늘 상한가 몇 개 들어가고 마무리되면 제가 생각했던 대로 한 달 반 생각을 했는데 좀 시장이 약한가요? 반등이 딱 나오는 시점부터 윗꼬리를 달고 쫙 밀려버렸어요. 아하. 그러니까 타이밍적으로 보면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여기서 이제 시장이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 나오고 개별 종목이나 테마들이 잘 가는 장세에서 터졌다라면 정말 크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계속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지금 거래 대금이 쏠리고 있는 섹터, 시세가 가장 강한 섹터가 로봇 테마기 때문에 이쪽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로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자라고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100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한 달에서 한 달 반 이런 테마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빅 웨이브라고 하는 뭐 6개월에서 1년 정도 상승을 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차이를 두고서 종목 선정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방송에서는 줄기차게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말씀을 드리면서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되 종목을 선정을 하실 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실적을 보셔야 하고 그리고 끝으로 미래 먹거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 기업의 신사업은 무엇인가 또는 그 기업의 이익 구조, 포트폴리오가 탄탄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캐시카우는 캐시카우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이 부분으로 갔는데 이 부분에서 실적이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라는 기업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를 놓고서 로봇 최근에 상승세가 강했던 종목들에 대입을 해보면 일단 적자 기업이 조금 있다라는 부분이 아쉬웠고요. 또 한 가지는 이미 좀 고점 영역에 있어서 신규 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난해한 부분들이 있다,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앞서 테마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실 분들은 보셔야 되지 이것을 내가 빅 웨이브로 보고서 여기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라는 관점을 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저희가 처음 이야기를 나눴을 때면 또 모를까 지금 또 나름대로 차트상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더 갈 거야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들어가기에는 확실히 초보자들에겐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고 조심스러운 의견도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저희가 1탄에서 다루었을 때도 종목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네. 그렇다면 이 로봇 관련주들이 과연 테마로서 혹은 시세적으로 유효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엔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민 부장님이 어깨가 이렇게 상한가 근처까지 올라간 이유가 CG를 조금 넣어서 그러니까 상한가 여기 한쪽 올라갔고 여기도 지금 여기도 한쪽 네.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얘기를 하셨어요. 로봇 관련주 안에서 무조건 상한가 더 갈 것이다, 나올 것이다 이야기를 했는데 두 종목을 보내셨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셨거든요. 네, 상한가만 두 종목을 간 것이지 사실 지난주에 다뤘던 로봇 관련주 다 올라갔습니다. 한 종목도 빠지지 않고 다 올라갔는데 오늘 새롭게 편입된 로봇 관련주들이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이미 고점에 위치한 종목군들은 반드시 뭐 추격 매수보다는 저도 분할 매도, 행복 실현, 하산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오늘 바로 로봇 관련주로 이제 막 부각되기 시작한 종목들이 있으니까 네. 그 종목들에 대한 뭐 리뷰를 뭐 이번 주에 진행하면 아마 다음 주에는 또 로봇 3탄을 또 진행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또 이제 포부를 좀 밝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종목을 좀 자세히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제 종목군 한번 브리핑을 먼저 드리고 오늘 종목들에 대한 브리핑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유진 로봇입니다. 자, 유진 로봇은 제가 대시세 초입입니다 이야기 드리고 나서 주가가 4,000원대에서 6,000원까지 뭐 일주일 만에 50% 올라왔습니다. 자, 로보티즈 종목도 제가 상한가를 잡아드렸는데 저는 이 종목을 여기 상한가 치고 그 다음날 빠진 화요일에 우리 서경의 부장들에서 다뤘죠. 그래서 우리 로보티즈 어찌됐건 우리 지금 12월 정정하겠습니다. 12월 16일 목요일 지난주 목요일에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상한가를 안겨준 종목이 이제 로보티즈라는 종목이 되겠고요. 자, 어찌됐건 로보티즈도 지금 저가 11,000원 대비 2만 원까지 거의 90% 단기 시세가 분출됐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뭐 고가 영역대라서 좀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뭐 단기 시세 노려보실 분들은 자율적으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대시세 초입이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지난 종목들 중에서는 이제 휴링 로봇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휴링 로봇이 우리 차트를 좀 크게 보시면은 자, 과거에 우리 3,000원 그리고 2,000원대까지 반복적으로 좀 시세가 만들어진 과거력이 있는데 자, 3,700원에서 최근 400원, 2,300원에서 최근 600원까지 거의 고가 대비 마이너스 70% 폭락한 바닥에서 이제 또다시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1년선과 2년선의 장기 입평 라인을 뚫어내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대에 위치해 있으니까 휴림 로봇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 첫 번째 관심 종목 설정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지난 방송에서 우리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SPC 스탬스라는 종목이었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제가 월요일에 종가 베팅을 공략했었던 종목인데 오늘 상한가를 이제 잡아내게 된 종목인 것 같고요. 자, 어찌됐건 본 종목도 1년 동안의 본 종목의 주가 평균치를 1년 동안의 장기 입평 라인들을 그동안 보지 못한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돌파한 모습이 오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도 대시세 초입으로 접어들었다. 라는 좀 이야기를 남겨드리도록 하고요. 자, 로보스타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난주에 다루고 지금 장중에 주가 26,000원까지 올라오면서 우리 관심 종목 설정해드리고 많이 주가 올라온 것 같고요. 자, 셀바스 AI 종목도 인공지능 관련주로 해서 지난주보다 주가가 많이 좀 올라왔습니다. 자, 큐렉서 종목도 지난주 우리 화요일에 또 이야기를 드렸던 종목인데 자, 우리 화요일 공략한 가격 대비해서 주가 7,600원까지 또다시 수익과 행복을 안겨준 종목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남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오픈베이스라는 종목도 자, 지난주 가격 대비해서 아직까지
네, 큰 시세는 좀 분출되지 않았지만 자, 이 바닥권 영역에서 다시 한번 인공지능 로봇과 관련된 이슈로 부각이 된다면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좀 바닥권에 위치해 있는 종목이 되겠다라고 우리 지난주에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네. 제가 봤을 때 기술적으로 좀 괜찮은 종목들은 첫 번째 휴림 로봇, 두 번째 SPC 스템스, 그리고 세 번째는 자, 이제 오픈 베이스 종목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따끈따끈한 종목을 가져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으로 로봇 관련된 이슈가 더해지면서 갑자기 로봇 관련주로 둔갑한 세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뭔가요? 첫 번째는요. 자, 해성 TPC라는 종목이고요. 네. 자, 이 종목이 원래는 이제 절삭 뭐 이런 뭐 기계 부품 관련된 업체인데 이제 로봇에 이런 제품들이 사용이 된다 해가지고 자 보시면은 바닥에서 자 2만 원짜리가 신규 상장 직후에 6천 원까지 3분의 1 토막 조정 받았습니다. 근데 자, 바닥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거래대금을 수반하면서 오늘 갑자기 로봇 관련된 이슈를 붙이면서 바닥에서 매기가 좀 유입되는 모습이 나타났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신규 종목으로 해성 TPC 종목 로봇 관련주로 신규 편입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두 번째 종목은 자 에브리봇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네. 자, 기타 가정용 전자기기 이제 제조업체인데 자 갑자기 이제 사명에서부터 이제 로봇 뭐 에브리봇 뭐 이렇게 이제 사명이 돼 있는데 자 5만 원짜리가 2만 원까지 60% 폭락한 바닥에서 최근 매기가 네, 거래대금이 굉장히 크게 바닥에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위치해 있는 로봇 관련주들보다 바닥에서 저점 충분히 다지고 이제 막 매기가 유입되기 시작하는 자, 에브리봇이라는 종목도 로봇 관련주로 오늘 네, 관련 종목, 관심 종목 신규 편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종목은 자, 티라유텍이라는 종목인데 네. 자, 티라유텍이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데 자, 로봇 관련된 주요 상품이 여기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회사들에다가 로봇 관련된 소프트웨어를 납품하는 업체로서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상장 직후에 3만 원까지 좀 시세를 분출한 과거력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IPO 직후에 좀 시세 분출이 급격하게 나타나는데 자, 3만 원짜리가 최근 주가 9천 원까지 고가 대비 마이너스 60% 폭락한 구간에서 자, 저점을 한번 다지고요. 그리고 저점을 높이는 짝꿍대기 쌍바닥 우리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역 헤드앤숄더 자 오른쪽 후반부에서 지금 거래대금이 막대하게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바닥에서 로봇 관련된 이슈와 테마로 이제 막 이거래일째 연속적으로 거래대금이 유입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로봇 관련주들 뭐 일단 실적에 기반해서 움직인다라기보다는 이슈와 테마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 이슈와 테마가 고가에서 그 테마의 끝에서 거래대금이 터지는 게 아니라 이제 과거에 3만 원짜리가 만 원까지 9천 원까지 빠지고 그 바닥에서 이제 막 거래대금이 터지고 있는 모습이 티라유텍 종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자 로봇 관련주로 신규 종목으로 저는 해성 TPC, 에브리봇, 티라유텍 종목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종목 추가해 두시고 네,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경철 위원님께서 로봇 시리즈를 또 준비를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로봇 관련주로 엮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부각이 된 종목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 모두 로봇 관련주로 엮이면서 시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대시세 초입이라는 것은 지금 과거를 봤을 때, 차트 과거를 봤을 때 많이 올라왔다가 그걸 다 반납하고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로서 차트를 좀 보고서 이야기를 해주신 일단은 부분이기 분명히 때문에 과거에 이제 몇백 % 시세를 만들어낸 과거력이 있는 종목들이 그 시세를 다 반납하면 그 테마가 있었는데 지금은 리셋됐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또다시 관련된 테마가 부각되고 이슈가 부각되면서 그동안 거래대금 없이 횡보하다가 거래대금 없이 가격 조정 끝나고 거래대금 없이 기간 조정 끝난 그 막바지에서 거래대금이 빵 터진다는 거는 그건 긍정적인 우리 테마 시그널이고요. 부장님께서도 아까도 설명해 주셨다시피 바닥에서 거래대금이 막 터진다는 거는 그 테마가 이제 막 이슈가 부각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마지막에 소개시켜드린 세 종목이 상대적으로 고가에 위치한 우리 로봇주 추격 매수 하시는 것보다는 밑으로 조금 손실 잡는 것 대비해서 네, 상대적으로 이거는 상대적으로 큰 안전하겠다. 상승 파동을 좀 상대적으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의 오늘 제가 세 종목을 정말 네, 선별해서 들고 네. 왔고요. 네, 로봇 3탄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새로운 종목들도 또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우리 투자자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종목도 눈여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장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 늘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이런 종목에 대한 이야기나 혹은 전략에 대한 이야기들 궁금하시면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불러주시거나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또 로봇과 관련된 2탄 시간이기 때문에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로 로봇 이야기를 확장시켜 보자면 로봇이 이렇게 각광받는 것은 전 두 가지 축이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삼성전자가 건드렸기 때문에 두 번째는 로봇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부분이랑도 연결을 시키더라도 굉장히 앞으로 미래적으로 그려볼 수 있을 만한 그림들이 많이 나오는 사업이라서 NFT랑 메타버스를 잇는 테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일단 삼성전자가 좀 제대로 본격적으로 건드렸기 때문에 그게 트리거가 된 것도 있는 것 같거든요. 삼성전자 하면 오늘 시장에서도 반도체를 이끌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 삼성전자와 로봇의 만남으로 저희가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요, 부장님들? 글쎄요. 네. 아니, 이 부장님 너무 네. 압박감을 느끼지 않으셨어요? 압박감을 느낀다기보다는 이게 얘기를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는 예. 생각을 좀 했는데. 혹시 정치적인 발언이시죠? 아니요, 정치적인 발언은 아닌데 삼성전자가 좀 고민을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그렇죠. 지금 시대가 좀 변하면서 노조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음. 노조가 생겨야 되는 상황이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생산이나 디스플레이 생산에 있어서 환경적인 측면에 이 노동자들이 노출이 되고 거기서 이제 백혈병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맞아요.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기업 이슈들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로봇 쪽으로 만약에 이게 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 뭐 제조업들 입장에서는 그거만큼 좋은 이 결과는 없지 않겠나라는 네, 네.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삼성에서는 당연히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투자를 해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 반도체라든지 아까 얘기하셨던 그 통신 장비 뭐 5G 관련해서 다 삼성에서 만들잖아요. 그렇죠. 뭐 센서라든지 다 그러니까 삼성이 결국은 이제 냉장고를 팔고 TV를 파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네.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의 로봇은 그런 가정과 같은 그런 완전체, 네. 내가 만드는 모든 부품들이 여기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면 당연히 해야 되는 사업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얼마 전에 광고를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 삼성에서 나온 전자기기들이 이제 IoT 서비스를 통해서 로봇도 그렇고, 그러니까 로봇 청소기부터 그런 약간 자동화가 일부가 되는 가전기구들이 다 하나의 통합 플랫폼처럼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걸 보고 거대한 로봇 안에서 사는 느낌이다라는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광고를 보면서 삼성전자의 좀 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저도 공감하는 바이고 우리 허반석 부장님은 혹시 산업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산업적으로 로봇을 보면서 네. 앞서서도 뭐 노동 환경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화, 웨어러블 로봇 여러 가지들이 로봇으로 대체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로봇과 산업, 그러면 로봇이 AI를 만났을 때에 이제 위험, 3D 업종이나 위험 업종에 있어서는 뭔가 노동 해방까지도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학회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호모 루덴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호모 루덴스는 이제 좀 재미있게 표현하자면 놀고 먹는 인간. 네. 이것을 뭐 단어를 좀 쓰자면 유희하는 인간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모 루덴스. 이 호모 루덴스의 실현은 결국 로봇의 등장으로 인해서 인간이 어려운 일이나 힘든 일들을 많이 피할 수 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인간은 조금 더 행복한 유희하는 인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에서 호모 루덴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백색 가전, 가전 중심으로 연결된 가정용 그리고 협동 로봇. 앞서서 앵커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네. 많은 기기들이 서로 대화를 합니다. 카메라라는 기기는 집안을 살피면서 누가 침투를 했을 때에 여러 가지 작동들을 시킬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 속에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곳까지 나아가고 또는 애견을 돌보아주는 로봇에게 뭔가 명령을 내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가전에서 협동 로봇 또는 반려 로봇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를 했죠. 그러므로 인해서 뭔가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에 네. 로봇 개발에 한층 더 빠른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 네이버 랩스를 통해서 자율주행과 클라우드 기술을 결합하거나 이를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로봇에 대한 개발들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해외 기업 중에서 아마존은 물류 시스템이죠. 배송을 하기 전에 집합소에서 물류를 배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일
마일 라스트 마일이라고 하는 이제 도어 투 도어 마지막 배송 단계까지도 로봇이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드론에 대한 시도가 있었죠. 이런 것들 배송이면 배송까지도 나아가고 있고요. 테슬라를 본다 하면 테슬라는 AI 데이를 통해서 이제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에 칩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보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뭔가 윤리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었는가에 대한 것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산업과의 결합 로봇을 좀 살펴보았으면요. 로봇에 대해서 두 가지 축을 좀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로봇을 탄생시키는 로봇과 직접 연관된 산업이 있고요. 그리고 로봇이 활동하게 되는 영역으로서 기간 산업으로의 산업도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타버스를 보면 말씀을 드릴 때 중요한 포인트로 통신, 컴퓨팅 기술, 클라우드 기술의 고도화,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메타버스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AR, XR, VR 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반도체 시장, 자율주행과 함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인공지능, 통신,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 GPS 기술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로봇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봇에는 또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는가? AI, 인공지능이 필요하겠죠. 로봇은 뭔가 스스로 판단하고 이러한 상황을 딥러닝 기술을 통해서 이러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았더라라는 것을 스스로 학습하면서 뭔가 이세돌과 바둑을 두었던 알파고가 뭔가 다음 대국에서는 뭔가 변칙을 냈던 것처럼 로봇들도 딥러닝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를 시스템화해주는 공급 기업들도 필요할 거고요. 이 안에 로봇은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반도체가 들어갈 것이고요. 모터나 카메라, 액추에이터, 센서들이 들어갈 수 있는데 오늘 아침 TOF 센싱 모듈 관련해서 LG이노텍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런 것처럼 로봇도 내가 뭔가 짚거나 오거나 가거나 사람을 배려하거나 여러 가지 수행 동작을 할 때에 구체적으로 나와 저 사물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분명히 그 안에 들어갈 부품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로봇이 탄생할 때 필요한 직접 연관 산업으로는 로봇이 줄을 달고 다닐 수 없겠죠. 그러면 무선으로 옮겨 다녀야 되기 때문에 내장 배터리가 또 있어야 될 것입니다. 로봇용 배터리, 그리고 센서, 카메라, 반도체, 모터, 액추에이터가 필요하겠죠. 로봇을 만들 때 필요한 것, 뭐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관절을 구부릴 때 분명히 모터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로봇이 활동하게 되는 영역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로봇이 활동이 가능하게 하는 영역, 기간 산업으로 좀 보면요. 통신 기술 분명히 필요할 것입니다. 로봇이 랜선을 꽂고 다닐 수 없고 로봇이 전원, 파워 공급선을 꽂고 다닐 수 없듯이 통신 기능, 그리고 AI,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서버 관련된 부분들이 꼭 있어야 로봇도 영역 안에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해본다면 빅웨이브를 오늘 방송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네. 메타버스, 자율주행, 로봇까지도 뭔가 어디선가 공통된 부분이 있다. 이곳이 빅웨이브다라는 부분들을 꼭 챙겨가셔야 내년뿐만 아니라 내년 한 해의 농사가 풍성해질 수 있다라는 것 꼭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산업부장님이신 허 부장님과 테마부장님, 이 부장님의 로봇에 대한 이야기, 산업의 확장성, 그 안에서 저희가 좀 짚어가야 될 키워드들별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발제를 해주신 우리 민 부장님도 들어보시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얻어가셨을 것 같은데 관련돼서 제가 처음에 허들을 던졌던 게 삼성전자가 반도체 왕인 국내 탑인 삼성전자가 로봇에 뛰어든 데는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세 분 다 좀 공감을 해주셨는데 민 부장님은 요 삼성전자 혹은 반도체와 로봇의 만남 어떻게 또 생각을 하시는지. 저는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제 입장을 어필해 나가고 있지만 네.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해서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만드는데도 뭐가 필요하죠?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로봇을 만드는데도 결과적으로는 우리 허반석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반도체가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로서 작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자율주행 관련된 자동차나 로봇이나 선박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과정에는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인 반도체가 사용이 된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는 과정에서 어떤 신기술들이 새롭게 도입이 되던 간에 반도체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라는 관점에서 반도체 수요는 올해 결산까지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견고할 것이고 내년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와 그리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은 올해보다 내년에 더 좋을 것이고 내년보다 후년에 더 좋아질 것이다 라는 좀 예언의 이야기들을 좀 미리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9월달, 10월달, 11월달 뭐 계속해서 반도체에 관련된 종목들 실적 기반해서 이 결산 실적 내년 3월달에 발표되니까 연초까지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 좋을 것이다. 바닥에 공략해야 된다 이야기 드린 지 뭐 한두 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이닉스는 9만 원에서 지금 12만 원 중반까지 거의 30-40% 먼저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들 하이닉스가 12만 원 구간을 돌파한 시점부터는 위로 중장기 15만 원까지 저는 열려 있다 보고 있고요. 이제 삼성전자도 이제 많은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8만 원, 9만 원대 물려 있기 때문에 그 매물을 소화하는 것 자체가 쉽진 않겠습니다만 7만 9천 원 구간 돌파하느냐 여부를 우리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적해 주셔야 되고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해서 7만 9천 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저는 삼성전자가 슈팅 자리를 만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1차적으로는 7만 9천 원 도달하느냐, 그리고 거기를 뚫어내느냐, 그리고 뚫어낸다면 그 위로 저는 8만 5천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 삼성전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상방이 좀 크게 좀 실적에 기반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실적으로 보여줍니다. 뭐 로봇 관련주 아직까지는 실적이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하지만 문제였죠. 우리 하이닉스는 그리고 삼성전자는 연간 영업이익만 10조 단위 이상의 영업이익을 만들어내는 기업들인데 다른 코스피 시가총액 비슷한 기업들 대비해서 좀 말도 안 되는 영업이익을 발생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막대한 영업이익과 실적에 기반한 주가 상승이 저는 내년과 후년에도 좀 반도체 관련주들 좀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발제자이신 민 부장님은 로봇 관련주로 시작을 했지만 그 안에 핵심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는 투자를 서로 꼭 해야 시너지가 된다. 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를 만들어도 반도체가 필요하고요. 자율주행 자동차를 만들건 로봇을 만들어도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그쵸. 앞으로 어떤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이 도입돼서 그 산업이 성장하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반도체가 하드웨어가 될 거라는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된 사업에 뛰어들어서 그 시장을 석권해서 그 시장을 키워가면 당연히 삼성전자의 본 사업인 반도체의 매출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로봇 산업을 키우는 것이 곧 삼성전자의 반도체 실적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네. 어쨌든 로봇 관련된 산업을 삼성전자가 키우겠다라고 포부를 했고 네. 여기에 앞으로 3년 동안 대규모 투자가 단행될 겁니다. 그래서 로봇 시장이 커져감에 따라 네. 삼성전자도 우리 내부적으로는 내년에 당장 이제 보행자 보조 로봇을 이제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해서 네. 만들어낼 예정이고요. 이제 2023년도에는 서빙 로봇을 삼성전자에서 또 4월 달에 출시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 전국에 있는 식당, 전 세계에 있는 식당, 그런 서버, 그러니까 인터넷 용어에서의 서버가 아니라 네. 우리 음식을 제공해주는 서빙하시는 네, 그런 네. 분들에 대한 인력을 좀 대체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고요. 그리고 그 후에는 이제 서빙 이후에는 이제 안내 로봇까지 백화점의 안내 데스크라던가 이게 기업들마다 안내 데스크에 이제 위치해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로봇으로 대체되는 시대가 어찌됐건 제품이 2024년도 4월 달에 나오게 된다라는 부분을 좀 체킹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어찌됐건 결론은 로봇 관련된 이슈와 테마가 앞으로 2024년도까지 삼성전자가 제품을 출시할 때마다 좀 부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이 산업이 커져가면 후속은 저는 이제 반도체가 그 수혜를 톡톡하게 좀 얻어갈 수 있다라는 좀 취지의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네, 로봇 2탄으로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봤습니다. 우리 부장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로봇과 관련돼서 이야기를 나눌 만한 아주 유명한 섹터들이 많더라고요. 의료면 의료, 공장이면 공장, 모빌리티면 모빌리티, 혹은 반도체면 반도체, 로봇에 들어가는 다양한 얽힐 수 있는 섹터군들에 대해서 종목이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전략이 궁금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노란톡에서 추가적으로 나눌 예정이니까 혹은 로봇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 3탄으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요. 문자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요. 오늘 이야기가 나온 부분들 정리를 하고 내일장 전략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부장님들의 내일장 핵심 포인트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마 부장님이신 이 부장님은 이것 위주의 눌림을 노려라 라고 적어주셨고요. 우리 산업부장님이신 허 부장님은 또 초성 퀴즈를 내주셨습니다. 굉장히 긴데 이 자음을 맞춰주시는 분들이 계실지 궁금하네요. 이곳에 답이 있다라고 하면서 초성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상한가 부장님이신 우리 민 부장님은 로봇 관련주 다음은 이것 관련주를 관심을 가지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초성 퀴즈가 있기도 하고요. 추가적으로 내일장 전략이라고 했는데 이 비어있는 부분에 대한 정답이 궁금하다 하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바로 문자 샵 0082번으로 부장님들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QR코드 통해서 들어오시면 함께할 수 있다는 점까지 알려드리고요. 또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오늘 회의는 부장님들과 함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